오직 모름의 수학. 우리가 하는 수행은 깨달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정진의 진짜 목적이에요. 깨달음은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수학자이고 수학자들은 공식을 좋아하지? 깨달음을 얻는 공식이 있는데 알려줄까? 저는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전 수학자니까 이 공식을 알고 싶은데요. 그러자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방향 플러스 노력은 깨달음. 올바른 방향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올바른 방향은 깨달음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노력이란 무엇이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깨달음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 수행은 오직 모르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과학자라면 오직 모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식의 문제는 지식이 곧 그 사람의 지평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평선 너머를 보는 것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또는 이건 무엇인가 와 같은 큰 물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직 모르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직 모르는 마음은 아주 어리석고 아무런 생각도 없으며 여기에는 지평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나면 직감이 강해집니다. 제가 천재라고 부르는 것 또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 과학자가 계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만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새로운 생각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제가 직접 겪은 일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비던스 선 센터라고 불리는 미국의 선 센터에서 한동안 산 적이 있었는데 이 선 센터에는 제가 다녔던 브라운 대학에서 매우 가깝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새로운 제자 한 명이 나타나 매일 아침, 저녁마다 선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이 제자가 브라운대 대학원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응용수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배웠던 이론수학이나 이 제자가 배우고 있었던 응용수학이나 수학이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제자에게 인사를 건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제자는 아주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억양을 알아채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폴란드 사람 아니신가요? 저는 대답했죠. 예. 그러자 제게 폴란드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제자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성장했고 지금 미국에서 학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죠. 매일 선센터를 찾던 그 제자는 어느 날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고 마침내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보통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를 붙여주는데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지도교수는 어떤 졸업 논문을 써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제자의 지도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자네가 폴란드인이니 좋은 생각이 있다네. 한 유명한 폴란드 수학자가 제시한 문제가 있는데 그 수학 문제는 이 문제에 답이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 그 후로 20년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지. 자네도 폴란드인이고 그 수학자도 폴란드인이었으니 자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어쩌면 졸업 논문에 걸맞는 성과를 거둘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 친구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은 정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고 문제의 정답도 나왔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정답을 바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2주 동안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음식은 전부 배달시켜 먹으면서 이 정답의 오류를 찾았습니다. 분명한 오류가 있을 법했지만 2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했는데도 아무런 오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마침내 이 정답을 교수에게 보여주었는데 교수조차 아무런 오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정답을 주제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저도 그 논문을 보았는데 겨우 2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았죠. 그리고 그 논문은 친구를 아주 유명하게 해주었어요. 이것이 오직 모르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수행은 필수이다. 최근에 한 종교인이 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가르침과 수행은 헛되다는 것이 아마 그 책의 요점인 듯 싶습니다. 이는 선의 가르침과 아주 흡사한데 이 깨달음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선과는 다릅니다. 이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의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 혹은 정진이란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승가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정진하는 것, 즉 함께하는 행동이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와 마주치도록 하고 또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돕습니다. 반야심경에는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남겨야 할 유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